환자분들이 그래서 많이 비교들을 하시죠. 내 지인은, 내 친구는 비슷한 상악동 거상술을 했는데 5개월 만에 치료가 끝났다는데 나는 왜 더 기다려야 돼? 상악동 거상술이지만 사실은 안녕하세요. 밝은 미소를 찾아드리는 원측과 병원장 유현진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아마 실내에서 일을 하시거나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에어컨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또 독감도 심하게 유행이라고 하고 그게 아마 냉방병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목소리 상태가 그렇지 않아도 목소리가 조금 저톤의 굵은 편인데 저도 약간 냉방병 비슷한 이런 게 와가지고 몸살 기운도 있으며 목까지 더 잠겨가지고 여러분도 요 더운 여름에 하여튼간 이래저래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상악동 거상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큰 어금니 쪽이나 작은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보셨거나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려고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이 상악동 거상술이란 말을 대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게 뭐냐, 우리 코 옆에 보면 흔하게 눈 아래쪽에 이렇게 도드라지게 튀어나와 있는 뼈 있죠. 요거를 다 흔히들 광대뼈 하시잖아요. 이 광대뼈 안쪽에 텅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우리가 상악동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비어있는 동굴 같은 공간이죠. 코 옆에. 이제 환자분들마다 축농증이 있었냐, 만성비염이 있냐 없냐 이런 차이에 따라서 이 상악동 바닥 공간이 얼마나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냐 그렇지 않냐 이런 차이가 조금 발생을 합니다. 이 차이에 따라서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하는 술식을 통해서 뼈이식을 하게 되는데 이 상악동의 밑바닥, 이 밑바닥이 얼마나 낮냐 높냐 이 차이에 따라서 이제 상악동 거상술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실 수밖에 없는 게 이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술식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아무래도 치료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상악동 거상술을 하는 것과 뼈 이식을 한다는 것은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뼈 이식을 하기 위해서 상악동 거상술을 하고 나서 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뼈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타의 다른 뼈 이식보다 상악동 거상술을 하고 뼈 이식을 하면 비용이 그만큼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두 장의 사진이 있는데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진한 선 보이실 거예요. 이 진한 선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상악동이라는 동굴의 밑바닥입니다. 이 진한 선 밑으로 또 여기 약간 진한 선 보시면 뼈가 이분은 이렇게밖에 넓게 남아있지 않아요. 이쪽이 특히나 이제 큰 어금니가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조금 더 두꺼운 데는 1.7.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바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죠. 상악동의 이 아래 경계부 바닥은 상악동 전체적으로 얇은 막이 덮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염증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얇은 막을 조심스럽게 찢어지지 않게 위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합니다. 이 얇은 막을 찢어지지 않게 위로 걷어 올리면 이 올라간 사이에 이 아래 공간은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리고 위쪽은 이 얇은 상악동 막이 덮어주고 텐트처럼 빈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에 뼈를 가득 충분히 채워 넣게 됩니다. 이거를 보고 상악동 거상술을 하고 거기에 뼈 이식. 위쪽을 보시면 여기 뭔가 이렇게 가득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모습이 보이죠. 하얗게 채워져요. 이게 상악동 밑바닥을 덮고 있는 얇은 막을 조심스럽게 찢어지지 않게 올리고 난 다음에 뼈를 가득 채워 넣은 모습입니다. 이 상악동 밑바닥에 그리고 잇몸뼈의 두께에 따라 오스테오톰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위쪽에서 조금씩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뼈가 너무 얇게 남아 있어서 아예 옆쪽에서 창 모양처럼 저희가 그거를 제거한 다음에 상악동 밑바닥을 전체적으로 조심스럽게 올려서 뼈 이식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측방접근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악동 거상술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앞쪽에 비해서 이 뒤쪽 상악동 거상술이 뼈 이식량도 더 많아지고
그에 따라 기다리는 시간도 많아집니다. 측방으로 접근하는 술식을 할 때는 상악동 거상술을 하고 뼈 이식하면서 임플란트까지는 하기 어렵고, 그래서 상악동 거상술을 해서 뼈 이식을 해놓고 한 4에서 6개월 사이 정도를 충분히 기다렸다가 그 후에 임플란트 수술이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악동 거상술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임플란트 완성되는 시간, 그러니까 뼈 이식해놓고 기다려야 되고 임플란트를 심고 또 기다려야 되고, 임플란트 치료가 끝나기까지의 시간이 다른 경우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 환자분들이 그래서 많이 비교들을 하시죠. 내 지인은, 내 친구는 비슷한 상악동 거상술을 했는데 5개월 만에 치료가 끝났다는데 나는 왜 더 기다려야 돼? 상악동 거상술이지만 사실은 측방으로 접근했냐, 위쪽 치조정에서 접근했냐, 이런 방식에 따라 기다리는 시간도 달라지고, 방식이 똑같은 측방 접근을 했다고 하더라도 뼈 이식의 양, 그리고 임플란트 심는 개수, 범위에 따라서는 사실은 기다리셔야 되는 시간들이 환자분들 상태에 따라 다 각각 제각각입니다. 똑같은 한 환자분들 안에서도 오른쪽 상황, 왼쪽 상황도 또 다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몇 개월 조금 짧고 길어지고 하는 거는 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악동 거상술을 하고 나서 정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거는 상악동 바닥을 덮고 있는 얇은 점막을 위로 조심스럽게 찢어지지 않게 올린다고요. 아까 제가 여기서 꼭 풍선같이 부풀어 오르지, 그래서 얇은 막을 올려서 안에 꽉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그 얇은 막이 찢어지지 않게 주의하셔야 되는 주의사항이 꼭 들어갑니다. 코를 심하게 푼다거나 갑자기 재채기를 심하게 한다거나 이런 거를 해버리면 갑자기 이 얇은 막이 찢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상악동 거상술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상악동 공간이 코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거상술 하다가 당연히 피가 나겠죠. 그 피가 코를 통해서 코피처럼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악동 거상술을 하고 난 후에 측방에서 크게 접근하는 경우는 피가 어느 정도 날 수 있고 당연히 코로 나올 수 있다, 코피처럼.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위쪽 큰 어금니나 작은 어금니 뒤쪽 수술을 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상악동 거상술에 관해서 여러분께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건강 주의하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